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층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이 입점해 있었지만 지난 1월 폐점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렇게 5개의 저축은행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5천억 원이 넘는 적자에 부동산 PF 손실로 연체율이 6.6%까지 치솟자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은 7조 3,72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원 이상 급감했고 신용점수 500점 이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도 11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20%의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걸려 있으니까 사실 20%로도 빌려주기 좀 어렵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이제 안 빌려주니까 대출 문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대출 문턱을 못 넘은 중저신용자가 몰리면서 별도 심사 없이 신용카드로 대출해주는 카드론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39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빚 돌려막기 용도인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1조 7천억 원을 넘어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 1월과 2월 합계가 1년 전보다 17% 늘었고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2%가 안 돼요. 물가는 근데 2%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 거죠.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우량 대부업체들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서울에서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해온 김모 씨. 요즘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는 그나마 조금 지원이라도 나와서 괜찮았는데 지금 끝나고 나서는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수천만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과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또 높고 하다 보니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원금이자 이렇게 같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 모두 1년 전 같은 달보다 2배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은 8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한 부실 금액은 8,200억 원으로 10%에 육박했습니다. 2.79%였던 1년 전보다 약 3.5배 급증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부실 징후 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체도 8만 4천여 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의 고금리, 이에 따른 소비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다들 축소하고 사람들 내보내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금융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역부족이죠. 소비 침체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집계 결과 명절 영향을 빼고 계산한 지난 1월과 2월의 평균 소매 판매, 즉 상품 소비는 1년 전보다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서울 강북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미아 사거리. 2019년 문을 연 무한리필 고깃집은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 반토막입니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 1인분 가격을 올렸습니다. 15,000원에서 17,000원. 손님은 더 빠졌습니다. 직원 4명을 모두 내보냈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매출은 없는데 상황이 빚이 또 다른 데서 땡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원금 상황을 하니까는 너무너무 지금 힘드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이 가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길 건너 1층 상가 10곳 가운데 3곳은 비어 있습니다. 큰 길로 나가도 빈 가게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미아 사거리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년 전만 하더라도 1%였는데 지금 16%가 넘습니다. 먹자골목이라고 있는데 그쪽만 나가도 예전에는 한 밤 10시, 12시까지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10시 되면 가게들에 이렇게 뭐 음식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수로도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 1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건 급격한 소비 위축입니다. 민간 소비는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되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로 1년 만에 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은 것도 역대급입니다. 물가가 뛰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이 소비가 우리가 뭐 매일 먹고 쓰는 이게 소비인데요. 이 소비가 전체 GDP, 1년에 우리나라 버는 돈의 총량의 한 50%가 넘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데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마찰하에 비유하면 이 네 마리 말이 끄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소비고, 두 번째가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외국인이 있는데요. 이 소비가 그 가장 힘이 세지만 천천히 가는 50% 힘을 내는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엄청나게 불어난 빚더미도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빚은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1.5배 넘게 불어나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나 장기 연체율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체액이 7조 원을 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들이 다 소비자인데 뭐 소비력도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정부라도 소비를 늘려야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마저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22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정부마저 지갑을 닫으면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있는 셈입니다.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입니다. 근데 민간 소비가 그렇게 안 좋았냐? 당연히 안 좋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나름 플러스로 열심히 민간은 소비를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부 지출이 굉장히 오히려 민간 소비보다 내수를 끌어당기는 형태가 바로 정부 지출의 작년이었고, 그래서 작년에 이 내수 위기는 정부 지출 감소로 나타난 것이 작년의 내수 위기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고물가까지 덮친 게 문제군요.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좀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빚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인 셈입니다.